안녕하십니까. 오늘 얘기 좀 합시다. 그 너무 발가락 그런 의학적인 얘기 말고 독일 사람들은 두 번 하다가 두 번 의학적인 거 놓고 중간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나씩 넣었더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얘기를 대단히 좋아하는군요. 자, 행복해지는 방법 참 너무 어처구니없이 간단하죠. 나이 60이 넘어서 65세쯤 돼가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정말로 행복해지려고 책도 많이 읽었고 좋은 영화라면 가서 보기도 했고 또 훌륭한 사람의 강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행복한 길은 그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저에게는. 야, 푸른 잔디에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아름다운 독일, 유럽의 자유로운 그 환경 속에 가봤으면 그래서 독일로 미국으로 사람들이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인간은 장소가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 1년 일하고 한 일주일간 휴가를 갑니다. 바닷가에. 밥새끼 해먹지 않고 사먹고 참 물 맑고 깨끗하고 수영하고 그러나 그곳에 산다고 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길이긴들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장소를 바꾸고 또 세상에 유명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거대한 거부가 됐어도 그 삶 속에 행복함은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65살에 배우게 된 동기는 손자가 있습니다. 6, 7살 아이 손자 녀석을 보니까 맨날 킬킬 잘 웃어대고 화도 냈다가 화도 금방 풀고 아니 유치원에서 싸움을하고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나서 다시는 걔하고 놀지 마.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일찍 좀 데려오려고 가봤더니 걔하고 또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. 숨어서 봤더니 노는 두 어린아이의 모습은 웃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. 왜 어린아이는 미움을 간직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노는 것인가?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이 어린애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.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이 자꾸 어두움으로 덮여져서 어른이 되어졌을 때 누가 하고 싸움하면 며칠 동안 그것이 마음속에 찌부덕합니다. 보기도 싫습니다.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깨끗하게 천진난만하게 그 다음날 다 잃어버리고 또 놉니다.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천진난만한 어린애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. 그래서 여사이는 손자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며 손자의 마음이 인간 마음의 척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을 손자 마음에 자꾸 비춰가려고 할 때 하루하루 삶 속에서 행복해지는 참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됐습니다. 이 행복해지는 진리는 우리 두뇌가 책을 보고 읽고 좋은 얘기를 듣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진난만한 어린애와 같은 행동으로 내 마음을 옮겨질 때 행동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. 자, 신기하단 말이야, 상석은. 어저께 이렇게 쌈질하고 다시는 안 논다 그러는데 오늘 가서 또 노네. 적이 없어. 적이 없으니 마음이 편하지.
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이런 마음도 없으니 다시 또 노는 거 아닌가. 어린애의 마음을 요사이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어린애의 마음 내 기준점으로 보면서 내 마음의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어졌습니다. 이제 70이 돼서 제 나이에 그 길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. 마누라하고 싸움을 하면은 앙칼진 목소리가 귀에 남고 찡그리는 얼굴, 강한 억양,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났습니다. 아니,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. 우리 손자 녀석은 그 다음날 잃어버리는데 왜 나는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? 그것은 마누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. 누가 하고 싸움을 하면 항상 상대가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틀림없이 정확하고 올바른데 저 녀석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혔다. 이런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손자는 그런 것을 다 마음속에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곧 그래서 마누라하고 싸움을 하면 내 마음속에 길 걸어가다 말고 찡그린 얼굴이 생각납니다. 아, 이건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구나. 이 미움이 계속해서 눈송이처럼 커지게 될 때는 그 미움 때문에 우리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.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. 생각해보자. 내 마누라의 아름다웠던 얼굴이 없는가? 그렇지. 결혼할 때 아름다웠고 행복했던 그 얼굴 기억하잖아. 그 얼굴을 왜 기억해야지? 왜 찡그린 얼굴을 기억하나? 그래서 찡그린 얼굴이 하나가 기억날 때는 마누라가 행복했던 모습, 기뻐했던 모습, 마누라가 고마웠던 모습, 그 얼굴을 2개, 3개를 기억을 하면은 그 찡그린 얼굴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3번, 4번 또 생각해보자. 또 아름다운 얼굴이 없나? 아, 밤에 걸어갈 때 내 곁에 꼭 붙어서 걸어가는 거. 여보,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밤길을 걸어갈 수 있지. 그 흡족해하는 그 얼굴과 그 목소리, 그 아름다운 내 마누라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또 기억나는 거 없나? 내가 옛날에 배가 아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옆에서 죽을 끓여주면서 치근한 얼굴로 쳐다보며 밥을 내게 먹여주던 그 모습.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? 내가 이 자리에 쓰러져서 걷지를 못한다면 제일 먼저 달려올 사람이 누군가?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던 사람,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사람 아니에요. 내 곁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 마누라요. 내가 아직 힘있고 튼튼하니까 마누라하고 싸움도 하지. 내가 힘이 없고 쓰러졌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은 가장 가까운 마누라요. 왜 그 마누라를 갖다가 왜 내가 미운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가? 문제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누라의 고마운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는 미운 얼굴은 사라져버리고 옛날에도 가끔 싸우고 그럴 때 앙칼진 목소리로 나에게 공격을 하면은 웃어버렸는데 왜 어제는 내가 싸움을 했나? 문제는 어제 내 마음속이 문제가 있는 것이요. 내 마누라를 사랑할 때는 부인이 화를 내고 공격을 해도 호호호호 웃어버릴 수 있었지만 같이 맞붙어 싸움한 것은 내게 잘못인 것입니다.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? 여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. 여자들은 싸울 때 남자의 힘과 여자의 힘의 차이를 여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. 전화로 싸움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여자가 문을 열면서 여보 나하고 싸움하자 하면서 주먹을 딱 대들고 덤벼! 이러는 여자 세상 찾아봐도 한 명도 없습니다. 왜? 남자의 근육과 이 힘은 여자보다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
그 힘으로 싸매겠다는 여자는 없는 것입니다.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순놈이 세고 암놈은 약합니다. 남자도 압니다. 여자가 문 앞에서 헤이 해보자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? 화를 내겠습니까? 너 무슨 일이야? 너 돌았니? 허허 웃어버리지 않겠습니까? 바로 허허 웃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여자가 한마디 한다고 내가 앙칼지게 될 때는 내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. 그러나 또 한 가지, 여자는 근육과 주먹은 남자가 훨씬 세다는 걸 여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자의 한 근육은 남자보다도 무지하게 셉니다. 남자의 주먹이 세다면 여자의 근육 한 가지는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그것은 혀를 움직이는 근육. 그거는 여자의 근육을 남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여자가 혀를 움직여서 공격할 때는 아무 소리도 마십시오. 나 죽었다 하십시오. 입을 침묵하고 5분, 10분, 15분 그만해! 하면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. 새로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여자의 혀 근육을 이길 수 있도록 남자도 혀의 근육을 훈련해야 됩니다. 어떻게 혓바닥을 훈련합니까? 참 재밌는 일이죠. 여자하고 싸움을 하십시오. 말로 싸움을 하십시오. 여자는 감정을 갖고 앙칼진 목소리로 싸움을 하십시오. 남자는 절대로 목소리에 억양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. 그 훈련을, 혀를 움직이는 훈련을 남자는 하십시오.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뜻입니까? 그건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. 그 훈련은 먼저 자기 마음속의 화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어떻게 얘기하냐고요? 잘 들어보세요. 아무도 없을 때 자동차 속에서나 가끔 부부하고 싸움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이 혀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. 당신이 하는 말 다 알아들었어요.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듣기 싫어! 정말입니다. 저는 거짓말 안 시킵니다. 또 시켜! 무슨 소리야?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봤어? 앙칼진 목소리로 마누라가 공격할 때 나는 당신처럼 똑똑하지가 못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.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이와 같은 로봇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없는 톤으로 얘기하십시오. 여자가 화낼 때 남자가 화를 내면은 그 화와 화는 겹쳐져서 자꾸 높아집니다. 침묵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. 여자가 공격할 때 이와 같은 로봇의 톤, 전화 걸면은 전화에 녹음기가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 사무실은 8시에 퇴근합니다.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. 이렇게 감정이 없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십시오. 그러면 한 15분쯤 하면은 여자가 킥킥대고 웃어댑니다. 당신은 쇼하는 거야. 나는 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꼭 안아주십시오. 화를 화로 이길 수 없습니다. 알카로운 억양을 알카롭고 소리 질러서 이길 수 없습니다. 로봇과 같은 톤을 가지고 억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. 아무도 없는 자동차 속에서 연습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웃음이라고 말 것입니다. 이와 같이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화난 감정을 어린아이 마음처럼 조용하게 이해를 하면은
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언어는 싸움을 일으키지는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남자들이 이 언어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꼭 자기 속에 화내고 싶은 그 마음을 때려잡는 것입니다. 자기 마음을 때려잡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자기 마음을 때려잡으면 허허 웃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로버트 억양으로 하다가 한 10분쯤 하다가 보면은 나도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. 바로 감정과 날카로운 억양은 조용한 언어와 웃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행동으로 여러분이 옮겼을 때 참 어처구니 간단합니다. 뭐 유명한 카운셀러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, 가정이 풍파가 됐다고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, 어처구니 없이 간단하게 내 마음의 미움이 자라지 않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, 그리고 대화에 충돌이 오지 않도록 내 자신의 화를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해도 절대로 화가 나고 다툼이 돼서 소리가 점점 억세게 올라가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며 구합니다.